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 27일에 계엄 관련자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을 했는데 이 공소장 안에 포함된 내용이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체적인 검찰의 수사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로 봐도 될 정도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발언들이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그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 겁니다.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런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가 되더라도 계엄을 2번, 3번 또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뭐 이런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글쎄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정면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해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번 계엄 사태에서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이 공소장의 내용 그리고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우선 체포자를 특정하는 지시가 다 담겨 있는데 앞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그리고 검찰이 제시하는 이런 증거들 이게 지금 타겟이 윤 대통령을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명목상 김용현 전 장관이지 실제로는 나중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리상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는요. 그 집합범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여러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같이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내란죄는 그 실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 구분이 돼 있죠.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뭐 모의, 지휘, 중요 임무 종사, 단순 부하 수행까지 이게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니고 애초에 구속될 때부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소될 때의 죄명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우두머리가 누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란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공소장의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하지 못한 상태일 뿐인 것이지 네. 내란죄의 속성상 당연히 우두머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공소장에서 간접적으로 누가 우두머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이 공소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민주당은요. 대통령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 라면서 공세 수위를 바짝 높이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씨는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경고성 계엄으로 둔갑시킨 겁니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내란 숙의 윤석열의 뻔뻔하다 못해 졸렬한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라고 주장했던 발언은 사실상 망상에서 비롯된 거짓말 대잔치였음이 검찰의 공소 제기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모두 검찰 수사 결과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법정에 가서 이 내용을 두고 지금 치열하게 다투게 될 예정이군요. 이렇게 되면. 저는 뭐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다툴 수 있을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관계되었던 이 군 인사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경찰청장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 주도했고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그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가담했고 또 국회 봉쇄 또 체포조를 운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 증거 목록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경악하게 했던 그 많은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포에 체포에 활용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뭐 많은 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증거로 확보된 이상 이것을 가지고 뭐 법적 공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법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지금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측면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고 이것이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폭동이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포고령을 위반했다. 이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주장인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무리한 고발이다라면서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저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요. 보셨어요? 김용현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항공사고로 인해서 모두가 애도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란 수괴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성을 하지 않고 누구를 고발해요? 그리고 검찰이 민주당 얘기 듣습니까? 글쎄요. 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고발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아마 고발장 각하가 될 겁니다. 아하.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필요하지 않도록 각하가 되거나 혹은 만약에 각하가 되지 않고 고발장이 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것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종류의 사안입니다. 일단 계엄법 위반을 주장을 했는데 그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당연 무효이거나 또는 위헌 위법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인 계엄 포고령에 위반했다고 해서 어떠한 범죄도 되진 않고요. 그다음에 건조물 침입죄를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전혀 해하지 않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조물 침입죄가 애초에 성립을 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이런 내용을 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 저런 무리한 고발을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